자,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은 자녀 영어 교육 이렇게 하세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특히 미취학과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어 교육에 목표가 있잖아요. 네. 아나운서님이나 혹은 여기 패널 분들께서 영어를 왜 배워야 한다고 그 목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좀 더 많은 걸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요. 좋습니다. 많은 것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과 소통하기 위해서. 소통하기 위해서 또 있습니까? 외국 나가서 내가 할 말 해야 되니까. 그렇죠. 외국 나가서 내가 할 말 해야 살기 되니까. 위해서. 네. 근데 요즘 있는 이 학부모님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자, 예를 들어서 내 아이가 초등학생이다. 내 아이의 영어 교육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피부로 와닿는 것. 대학 입시? 그렇죠. 점수 잘 받기. 그렇죠. 보통은 점수나 대학 입시를 가장 1차적으로 피부로 와닿고 그거를 위해서 이렇게 달려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퀴즈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문제가 몇 학년 문제 같아 보이십니까? 일단 확실한 거는 나는 못 푼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할 수 있어요. 제가 수능 친 지 오래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수능 지문에서 이렇게 봤던 것 같기도 하고. 수능 지문. 수능 신지 몇 년 됐어요? 얼마 안 됐죠? 3년? 4, 5년쯤? 네, 4, 5년쯤 됐는데 기억이 가물가물하긴 하네요. 제가 보기에는 약간 단어만 보면 단어들은 중등 단어지 않을까? 맞죠. 중학교 단어. 중학교. 네. 사실은 앞에 보여드렸던 이 지문은 제가 쳤던 2, 3년밖에 안 되셨어요, 수능 네. 친지? 네네. 조금밖에 안 지났지만, 네. 네네. 제가 쳤던 수능이고요. 네. 그래서 과거에는 이런 모습으로 수능이 출제가 되었는데, 우리나라에서 과거의 시험과 현재의 시험의 난이도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난다. 그러면 계속 난이도가 올라갔다는 말인가요? 네네. 과거부터 계속 올라갔고, 현재는 멈춰 있습니다. 아니 근데 외국인 분들도 우리나라 수능 영어 지문 풀면 되게 놀란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어렵다고. 그렇죠. 그러면 한 2018년 정도부터 2024년까지 영어 1등급의 비율을 제가 여기에 적어봤습니다. 2018년에는 10%, 2019년에는 5%, 그 다음은 7%, 12%, 6%, 7%, 그 다음에 가장 최근에 쳤던 것이 4.71%인데요. 그러면 평균을 내자면 6%에서 7%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90점을 넣으면 1등급을 다 받을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미취학부터 그다음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이렇게 교육을 받는 학생들 입장에서 영어를 소홀히 하는 학생은 잘 없어요. 맞아요. 특히 우리나라는 더. 네, 특히 잘 없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수치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수치가 어느 정도의 수치인가? 예를 들어서 제 지인이 여기 10명이 있고요. 그 지인 10명의 아이들이 한 명씩 다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모두 다 열심히 했는데 이 10명의 아이 중에 단 한 명도 1등급이 될랑 말랑 한다라는 것이죠. 비율이. 네, 그 비율상으로는. 그럼 이게 상당히 많은 양이 아니라 상당히 적은 양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뭔가가 그 과정 속에서 뭔가가 좀 잘못되어 있다 라는 것을 제가 교직 생활을 할 때 정말 많이 느꼈어요. 과거에는 아까 문제를 보셔서 아시다시피 그런 수준의 문제를 풀기에는 괜찮았어요. 왜? 그 자체의 난이도가 낮았으니까. 그냥 시험만을 목표로 해서 문법 좀 하고 단어 좀 외우고 그렇게 하면 누구나 열심히 하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었으나 현재 나와 있는 이 정도 수능은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필요하냐면 영어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진정으로 필요로 한다는 거죠. 단순히 시험만을 위해서 공부를 하면은 그 과정에 있어서 탈이 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진짜 시험용 영어 공부. 그렇죠. 약간 토익 점수만 잘 나오는 사람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은 영어를 잘 사용할 수 있고 목표 자체가 시험만이 아닌 이제 수능만 보고 나가면은 그게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봐야 시험도 못 칠 거고 영어도 못 하게 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니 영어 자체를 사용할 수 있고 즉 외국에 나가서 내가 하고 싶은 말,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던질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고 그런데도 시험도 잘 칠 수 있는 그런 영어를 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과 방법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올바른 목표 설정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부모님께서 영어를 잘할 필요는 없겠지만 네. 그러나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아이가 영어를 잘 습득할까? 그 방법 측면에서. 자, 그래서 아이가 어떻게 영어를 잘 할 수 있게 되는지 그 습득하는 과정을 딱 하나로 요약하자면 바로 아이가 영어 소리가 있어요. 혹은 영어 자극이 있어요. 소리일 수도 있고 글일 수도 있겠죠. 그거에 대한 의미를 파악했을 때 영어를 습득합니다. 그럼 사과가 있었다면 사과라는 제가 지금 말을 했잖아요. 단어를 뱉었잖아요. 그러면 사과와 여기에 예를 들어서 진짜 사과가 있다. 그럼 그걸 보면서 사과라고 해주면은 아 이게 사과구나. 어떤 영어 자극이 있으면은 그 영어 자극과 의미가 딱 연결이 될 때 바로 영어 습득이 일어난다라고 할 수 있고 이게 많이 반복이 되면 될수록 영어가 더 많이 습득이 되겠죠. 제가 예를 한 가지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어 책인데요. 제목이 What a Naughty Bird라는 거예요. 네, What a Naughty Bird. 한 개만 제가 보여드릴까요? 이 책 내용은 이 새가 좀 짓궂은 새예요. 그래서 친구들 머리 위에다가 계속해서 똥과 오줌을 싸면서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이제 본인이 나중에는 자업자득이라고 벌을 받는 그런 이야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계속 나와요. 그리고 똥을 싸고 나서 What a naughty bird. 또 넘어가면 또 똥을 싸고 나서 What a naughty bird. 계속 나와요. 버릇없는 놈 이런 놈이. 네. 그래서 What a naughty bird가 한 10번 정도 나오고 그런 상황이 10번 이상 나오는 거죠. 반복이 계속 되네요. 그렇죠. 아, 자, 느낌 그러면 온다. 자, 제 질문. What a naughty bird에서 naughty는 무슨 뜻일까요? 나쁜 짓 하는. 나쁜 짓 하는. 뭐 짓궂은. 경환이 닮은. 그렇게. 뭐 여러 가지 그런 부정적인 네. 의미로 이렇게 받아들이겠죠. 방금 하려다가 참습니다. 야, 마지막 게 제일 부정적이야.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계속 듣다 보면은 아, 너디는 좋은 의미는 아니구나. 아이들 머릿속 그런 이미지가 서서히 형성이 된다는 거죠. 어떤 추상적일지라도 아 이게 좋은 의미, 마이너스의 의미구나. 뭔가 놀리는 거구나. 뭔가 똥 싸는 그런 의미구나 라고 아이들이 인식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 너디가 또 다른 영상이나 책에 나오면은 아 그때 보니까 여기 있었는데 아 맞네 이 상황 보니까 또 뭔가 괴롭히는 거네 놀리는 거네 이러면서 의미 협상 과정 의미를 좀 더 정교하게 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영어가 습득이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게 바로 영어가 습득이 되는 그런 가장 핵심 포인트고 우리는 이것만 일어나도록 항상 영어 자극과 의미를 많이 제공해 주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자라고 그게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극과 의미. 예. 제가 퀴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영어 습득 및 학습의 성공 요인은 무엇일까요? 말을 좀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해야 됩니다. 이걸 해야 된다고요? 네, 이것을 충족시켜야 됩니다. 말하기. 필요성을 느끼기. 계속 말해보기. 계속 말하려면은 뭐 말할 이 거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어가 생각이 나야 되잖아요. 계속 노출되기. 계속 듣는 노출되고. 환경? 듣는 환경. 마지막으로 혹시 떠오르는 게 있으십니까? 떠오르려 하는데 옆에 계속 떠들어가지고 하나도 안 떠오르고. 우리가 너무 떠들어서 너무 생각이 떠들어. 달아났다. 말하려고 하면 떠들고, 말하려고 하면 떠들고. 으이그.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살찌는 거랑 똑같습니다. 많이 먹으면 살이 찌듯이 영어도 많이 습득하고 많이 듣고 읽으면 영어에 살이 찌게 됩니다. 와.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절대적으로 많이 필요하다. 당연하죠. 네. 네,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주 많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양을 충족시키지 못해서 결국은 우리가 영어 때문에 힘들어하고 지금 현재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이 양이 적었기 때문에 영어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한 반면에 영어에 좀 자유로운 학생들은 아 정말 이 양을 충분하게 채워서 좀 더 자유로워졌고 그런데 당연히 영어 시험도 잘 치게 되는 그런 현상을 목격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양이라는 거에 두 가지 측면이 있거든요. 영어의 노출 혹은 학습되는 양이라고 하면은 가장 먼저 뭐가 떠오르시죠? 양을 채워야 된다. 일단 많이 들어야 된다.
그렇죠. 그 만이라는 것은 시간을 의미하시겠죠? 네. 맞죠?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시간이잖아요. 맞죠? 그러면 1번은 시간이에요. 맞아요. 2번은 뭐냐 하면 방법에 있어요. 방법. 그 방법이 뭐냐 하면 과거에 사용하셨던 그런 영어 학습서들 한두 개씩 이렇게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네, 윤티처 네네. 뭐부터 그런 거 해가지고 좋고요. 네네. 네. 일단 우리 윤티처 선생님이 오시면 제가 문을 잠궈요. 학습지를 숨기고 뭐 그런 게 떠오르는데요. 네네, 좋습니다. 저는 좀 시뻘건 펜이 또 네. 어떤 빨간색의 네. 이런 것도 떠오르시고요. 자, 그런데 과거에 대구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근무를 했었는데요. 이렇게 근무를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모두 다 동일한 방식으로 영어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학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초등학생들조차도 대부분 비슷한 방식으로 영어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방식이에요? 어떤 방식이냐면 주로 지문을 읽고 그 문제를 풀고 단어를 외우고 그와 관련된 듣기나 쓰기를 해보고 그럼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밸런스가 참 잘 맞네. 듣기도 하고 문법도 하고 읽기도 하고 단어도 외우면은 잘 하겠네 라고 하지만 실제로 1시간이라는 그 시간이 주어졌을 때 학습서에서 아이가 접하는 영어 양 자체가 적다라는 거죠. 그렇게 공부를 하면요? 네.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면 당연히 학습서가 필요하겠지만 네. 어릴 때는 미취학 때나 초등학교 시절에는 그 학습서로만 공부를 하게 되면은 아무리 많은 시간을 할지라도 1시간 안에서 접하는 영어 양이 적어지기 때문에 그 단어의 다양성이 제한되어 있다는 그렇죠. 말이죠. 문장의 수도 적고요. 단어의 다양성도 적고 그게 누적이 되고 쌓여도 상당히 적은 양이 모인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아니 그러면은 도대체 어떻게 노출이 되어야 네. 많은 양의 영어를 습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충분하게 듣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듣기 소재가 있어야 되겠죠. 어떤 게 있을까요? 유학. 진짜 외국 가서 유학. 네. 할 수 있다면 좋죠. 좋죠. 네. 예. 한국말 없는데. 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 게 영어 영상이 아주 효율적이고 효과적이죠. 영어 영상이요. 네, 영어 영상이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학습서는 아닌데 읽을 수 있는 것들. 그림책. 네, 영어 책들. 중학교 단어장, 고등학교 단어장 해서 그 학년의 어떤 수준에 맞는 단어들을 막 모아놓은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15,000단어, 3,000단어 하면서 하는데, 그러면 이것만으로는 단어가 좀 부족하다는 뜻인가요? 그 단어를 초등학교 때 하는 게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한다 하더라도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하는 거는 유의미할 수 있으나 초등학교 시절에 그런 것들을 주된 수단으로 영어를 접하게 되면은 우리도 그렇잖아요. 초등학생들한테 초등 필수 단어 3,000 네. 이런 거 주지 않잖아요. 네. 그런 거 자체가 없잖아요. 네. 그럼 그거랑 마찬가지인 거죠. 영어도 동일한 언어인데 왜 영어는 문제를 풀어야 되고 우리말은 왜 그림책을 읽고 책을 읽어도 괜찮고 이 방법 자체가 너무나 다른 거죠. 접근이 완전 다르네요. 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전국에 있는 많은 초등학생 친구들이 단어장을 덮고 있습니다. 반가워하며 야 역시 안 봐도 되는군. 하면서. 거봐 엄마 보지 말라잖아. 보지 말라잖아. 하면서. 막 이러면서. 그 대신 봐야 되는 건 있겠죠. 네. 책을 봐야 되겠죠. 단어장을 안 보고 네. 학습서는 안 봐도 되지만 그 대신에 책을 봐야 되겠죠. 책을. 그림책도 좋고 이제 말 그대로 영어 책인 것이죠. 영어 원서들을 많이 읽다 보면은 우리 머릿속에 우리말을 우리가 습득했듯이 영어도 동일하게 습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